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미국 시장이 이제 3일 상승 후에 이제 빠진 거죠? 예, 약간 네. 빠졌습니다. 많이는 안 빠졌고요. 뭐 약간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나스닥 0.85%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워낙에 큰 폭으로 움직이니까 1% 이내는 좀 약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차트도 보면은 어제 뭐 하락을 했지만 장 후반에 또 반등을 약간 해서 그래서 십자형 정도, 그러니까 위아래 꼬리가 있는 그냥 그 큰 폭이 없이 그렇게 움직였다, 그렇게 좀 인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0.85% 하락했고 다우 0.3%, S&P 500 0.6% 하락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인덱스가 다시 올랐고요.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가 4.13%, 2년 만기가 4.5%까지 계속해서 좀 멈추고 있다가 조금 다시 더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유가 관련된 종목들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0.76%였습니다. 네. 반면에 나스닥의 일부 종목들이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3.3% 지수를 좀 끌어내린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지금 유가도 유가 좀 오르고, 그리고 달러인덱스 좀 오르고, 국제 수익률 좀 오르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영국이 CPI 10.1% 발표한 이후에 강한 기축이 계속 이어지겠다, 그러면서 국제 수익률 오르고 달러 인덱스 오르고 그리고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제 종목별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나서 지금 이제 종목 상세이고 종목의 등락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 대비 EPS 순이익은 좀 높게 발표됐고요. 매출은 좀 감소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간에서 제가 여기 지금 텍스트에는 마이너스 3%로 돼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보니까 마이너스 5% 정도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좀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테슬라가 지금 매출이 하회되는 것 때문에 시장이 뭐 시간 내에서 하락하다기보다는요, 지금 트위터 인수권 때문에 수급적 요인이 더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에 걸려 있고, 거기서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10월 28일까지 인수에 대해서 결정이 끝나야 됩니다. 네. 결정 얼마 안 끝나야 남았네요. 되고, 다음 주에요. 그래서 그 자금을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자금 여력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테슬라 주식을 좀 더 매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대주주의 매도가 나올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수가 잘 안 팔리나 보죠. 향수 팔고 있어요. 향수. 테슬라 향수. 그리고 지금 주가에 따라서 등락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ASML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플러스 6% 됐어요. 네. 그리고 P&G나 TSMC는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뭐 좋게 발표를 해서 13% 플러스로 좀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컨센서스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높은 실적 발표를 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비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용을 소비자가에 전가할 수 있었던 그런 기업들은 이익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출은 전체적으로 늘었지만은 이익은 좀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해석에 따라서 전부 다 이제 다른 해석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요, 나스닥이 0.85% 하락을 좀 했는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부 종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종목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어저께 오전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 좀 달라졌네, 생각보다 잘 그러니까요. 버티네, 뭐 이런 얘기들 좀 했었어요. 근데 오후 들어서 좀 밀렸는데요. 밀려버리네. 예, 그것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오후 들어서 있었는데요. 외국인들 선물 거래에 의해서 우리 시장 등락한다는 표현을 드리고 있고요. 영국 그 9월 CPI 발표 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BOE에서 강한 긴축의 우려가 나타난 것이고, 더불어서 그럼 미국 역시도 긴축 스탠스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작용이 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도체와 헬스케어가 하락을 했고요.
금융주와 2차 전지는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이익단에서 2차 전지가 양호하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MSCI 인덱스의 리밸런싱이 11월에 있는데 거기에 2차 전지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작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차 전지가 특히 소재 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런 특징을 보였고 거기에 관련된 뉴스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49조까지 늘어왔어요. 50조를 쉽게 안 내려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49조까지 왔고요. 제일 많이 갔을 때가 얼마였어요? 작년에. 네. 작년에는 100조가 넘었죠. 반토막. 70조 막 이랬죠. 70조, 70조. 80조 그랬죠. 그리고 신용도 15.9조입니다. 16조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의 투자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고 지금 계속해서 개인들이 팔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이나 신용이 많은 종목이나 이런 또는 최근 들어서 공매도도 좀 격화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이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어제도 1,477억 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보면은 코스피 지수들은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의 시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두 가지를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위안화가 우리나라는 1448원 이후에 좀 떨어졌어요, 지금요. 그런데 1420원대에 있다가 지금 133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위안화는 계속 약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 걱정스럽다는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법론 어떻게 개입될 것이냐. 지금 일본 정책 당국에서는 외환 당국에서는 투기 세력에 대응해서 맞대응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재무부의 대응이 어떻게 될 건지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아요. 이 환율 시장에서. 그래서 이 뉴스 플레이어를 보시는 게 주식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이제 중요하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드렸던 미 재무부에서 국채를 살 수 있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요거 11월 초에 다시 얘기가 나올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 요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 침체 신호들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이제 뭐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걸 시장 사실화 100%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연준에서 강한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연준이 계속 물가만 바라보고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연준은 시장도 바라보고 경기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정책 스탠스의 미묘한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전체적인 시황에서는 좀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책이나 또는 환율의 움직임, 금리의 움직임 이것보다는 종목별 수급이 더 우선되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그냥 종목별로 등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뭐 거기에 뭐 거의 비슷하죠. 외국인들이 13일 연속 순매수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수 관련 내용주에서 선별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선물 거래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 후 하단에서 그냥 소폭 등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추세적으로 뭐 전환이 됐냐 이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 기조로 그리고 긴축 기조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이나 섹터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일단 뭐 1번, 2번 뉴스는 전체 시황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미국 정부가 오펙 플러스 감산 결정 후에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설정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자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사업 확장을 자제해라라고 권고한다. MBC 뉴스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리고 사우디의 투자에 우리가 수혜가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한다는 뉴스가 있으면서 관련된 섹터가 움직였고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게 무산됐죠.
그리고 어제 뉴스가 나온 거는 우리나라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1월에 사우디에 방문한다. 건설사들하고 같이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될 건지를 보면서 그리고 지난 어제 같은 경우에 관련된 정보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보다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와의 관계죠. 사우디와 관계.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수혜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더 결정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나라 그쪽 섹터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보유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경기 침체 얘기가 더 강화되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이 감원을 지속한다 그러는데 어제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뉴스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에서 1,000명 정도 정리해고한다. 요게 있었어요. MS가 1,000명을 정리해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인텔, 애플, 비욘드 및 오라클, 스냅 전체적으로 지금 감원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뉴스를 보면은 미국의 연준에서 지금 거의 완전 고용이라기에는 3.5% 고용 지표를 보면은 미국 시장 괜찮다, 미국의 경기 괜찮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지 않습니까? 결국은 고용이 나빠질 것을 확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고용이 나빠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된다는 얘기고 경기 침체의 부분은 또 이익이 감익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또 물가는 떨어질 거고 이제 그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자국 내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 지원한다. 4조 원 규모인데요. 대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맹국가 핵심 광물 공급망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미국 내 배터리 원료 생산하는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들을 어저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동맹국의 배터리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심을 좀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주식이 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4번의 뉴스는 TSMC에서 일본 생산 공장을 추가 검토한다. 일본? 예, 일본에 생산 공장이 있는데 R&D 센터도 있고 근데 추가적으로 공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예. 첨단 생산 라인이 구축이 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스인데요. 일본이 자국 내 반도체 재건을 위해서 이번에 TSMC에서 건설하는 공장에 약 10조 원 정도가 드는데 4.5조 원을 4조 5천억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 건설비가 10조 원인데 예. 절반을 일본이 그냥 대준다고요? 예. 제가 이 3번, 4번 뉴스를 동시에 이렇게 같이 나란히 쓴 이유가 있는데요. 이 3번의 뉴스에 보면은 맨 밑에 미국이 미국 내 배터리 원료 생산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여기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하고 연결된 기업이 있는데 현금으로 4,500억을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보조금 지원한다는 거고. 일본도 지금 보조금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예전에 지금은 공조 다 날아갔잖아요. 근데 중국을 공격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중국을 공격한 이유가 보조금 너희들이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그 산업을 독점적으로 보조금 지원해가지고 이거는 불공정 게임이다. 불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국가가 보조금 주면서 이 경쟁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치달하게 비판을 했는데 내로남불 아니냐? 네, 지금은 전부 다 보조금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계속해서 올해 내내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 결국은 우리는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돈이 있는 곳에 항상 가야 되니 네. 그렇다면은 정부 보조금이 지원이 강한 쪽에 그리고 그 정책이 나오는 쪽에 이동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는 가장 희소성이 있고 가까운 발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배터리 관련된 뉴스와 그 전기차 관련된 뉴스들이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좀 괜찮았는데요. 기업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감익 우려 속에서 배터리 소재에는 이익이 양호하다라고 지금 다들 지금 알려져 있죠. 어제 그냥 아주 특이하다기보다도 이 시장에서 강력 매수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울증권에서 에코프로의 강력 매수 보고서가 나와서 그것도 그냥 제가 텍스트로 그냥 가져왔는데, 요번에 이익도 좋지만
MSCI 지수에 이번에 11월에 리밸런싱이 있는데 에코프로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어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어요. 지금 현재 MSCI에 들어가 있는 여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SKC, SKIET, 일진 머티리얼즈인데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예요, 이 종목들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고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총 2조 이하에 그 밑에 있는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그 밑에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들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장 강하고 그리고 이들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다가도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특징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 플로우를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뉴스를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난관에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예를 들었는데요. 테슬라에서 독일 배터리 공장에 생산하는 걸 무기한 연기했다. 그래서 거기에 생산 라인하고 일부 인력하고 이런 것들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 기술력이 안 돼서 낮은 수율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만이 아니고 현대차나 폭스바겐 뭐 거의 대부분의 완성차, 유명한 완성차들은 거의 대부분 배터리 기업들과 합작 공장을 해서 그 배터리 내재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술력에 부딪혀서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수율이 좋은 배터리 기업들은 당분간 시장을 계속 끌고 갈 것이다. 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가지의 배터리나 전기차와 관련된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에 있는 뉴스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배터리 쪽은 여전히 좋구나. 시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좀 보여지는 뉴스들이 꽤 어저께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제 요걸 말씀을 그냥 안 드리고 그냥 뺐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되게 크게 보더라고요. 근데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았는데 8K TV라고 하는데 가로 해상도가 8,000 픽셀인 고화질 TV를 8K TV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8K TV나 마이크로 LED TV를 프리미어급 TV라고 하는데 프리미어급 TV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가 세계 시장 점유율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거기까지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놓는데 미달하면은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8K TV 유럽서 판매 중단 위기가 되지 않냐 이런 멜경제 어제 뉴스가 있었는데 의외로 이게 굉장히 많이 어저께 돌아다니더라고요. 시장 영향을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프리미엄급 고화질 TV의 매출이나 그게 아주 크지는 않거든요. 네. 아주 크지는 않은데 어제 이게 굉장히 많이 투자 심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유럽 쪽이 그렇다고 뭐 이런 고화질 TV를 대형 TV를 많이 샀던 시장도 아니죠. 그렇죠. 예. 뭐 중동, 중국, 뭐 미국 이런 데가 그렇지. 오히려 훨씬 크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뉴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거를 그냥 타이핑했다가 말씀을 지금 안 드렸는데 의외로 어제 시장에서 이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뭐 아까 뉴스 3에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증권사나 아니면 은행이나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 추적은 하지만 사실 이게 예민한 문제이고 그래서 네. 언급을 안 드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이거는 뭐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가 아예 어저께 크게 나왔기 때문에 증권사와 그리고 자산운용사 11곳에서 레고랜드 ABCP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디폴트가 됐잖아요 지난번에요. 네. 그래서 ABCP 발행에 이제 강원도에서 보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디폴트 된 상황에서 손실 우려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제 뉴스에 보면은 한국경제나 아시아경제에서 뉴스에 보면 강원도에서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예산 편성해서 상환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나왔어요. 그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ABCP 금리가 상승이 되고 그리고 은행권에서 PF 대출 중단의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투자의 유동성 형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 아까 좀 말씀 나누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이 또 하나가 오늘 아침 뉴스에는 신한은행에서 판매를 했고 코레이트 자산운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경매 투자 펀드인 펀드가 있었는데 그 대체 투자 사모펀드로 모집을 했대요. 근데 이게 환매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네. 신한은행에서는 중단이 아니고 이제 회수해서 주겠다, 그러니까 지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모펀드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우리 그 트라우마가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좀 됐었죠.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금융권에 나오는 얘기들의 이런 부실의 얘기들이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하나둘씩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더 그쪽에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게 차단이 빨리 안 되면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누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 편성해서 뭐 준다라고 하는데 그걸 저렇게 디폴트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게 트리거링이 돼가지고 지금 ABCP에 A자만 붙어도 지금 안 사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강원도 보증이면 정부 보증이거든. 거의. 네네네. 그 지자체 보증에서 하고 있는 것들 APCP에서 뭐 APC 사에서 아예 뭐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영국의 예도 듭니다만은 어떤 딴 때 같으면 그냥 넘어갈 만한 그런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한 수를 잘못 두면은 그렇죠. 전체를 다 막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진짜 돌다리도 두드려듯이 투자도 해야 되지만 정책도 진짜 민감하게 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나저나 채팅창에 그 아까 예금 쪽으로 지금 관심들이 굉장히 예적금 은행에 뭐 이자 5% 6% 이렇게 주는 데들이 막 생긴다고 하니까 그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아니 왜냐면 이제 이분들도 5% 6% 안전하게 벌 수 있는 거면 꽤 매력적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 파킹 통장은 하루 종일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거죠. 그렇지. 하루 종일 맡겨야 돼? 아니면 영업 뭐 마감 시간만 넣어놓으면 됩니까? 마감 시간만 넣어놓으면 되지 뭐 예를 들면 12시에 넣는 거는 이자 더 주고 뭐 3시에 넣는 건 덜 주고 합니까? 하루 넘기는 데이 거예요. 오버나잇.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오후 한 3시쯤 넣어놓으면 다음 날 이자가 그렇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이거를 제가 아침에 빼서 오후 3시에 넣어놓고 이걸 매일 해도 이자는 그대로 주는 거예요? 뭐 그래봤자 매일 어차피 하나, 연이율이니까 매일 하나 하루 하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전 9시부터 한 3시까지 다른 데서 또 돈을 굴리고 그건 안 되지.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오버나잇이 안 됐잖아.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인데 안 되지. 이거 무슨 초딩 같은 질문 하세요. 내가 그랬잖아. 하루가 지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그렇지. 거예요? 24시간이라기보다는 네. 영업일수로 하루.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넣어놔요. 응. 다음날 9시가 돼서 오전 9시가 돼서 그럼 이자 붙지 그거는. 그럼 제가 9시에 빼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고 오후 3시에 다시 뭘로 넣어놔요. 운영을 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루 운영해서 뺄 수 있는 상품이 없어. 주식도 그렇잖아요. 파킹 통장은 되잖아. 파킹.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오후 3시 전에 넣어놓고 다음날 오전 9시에 빼서 그걸로 주식을 해요. 그리고 다시 오후 3시까지 넣어놔.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 산 자금은 어디서 구해? 네? 주식을 팔았어야 되는데 다시.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알아서 하냐고. 현금이 아니 뭐 누구한테 뭐 데이로 돈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짧은 시간. 그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하는 콜 자금의 운용하고 같은 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네. 근데 기관들은 콜 자금을 하루짜리를 쓰면서 이자를 주고 그렇게 해요. 그런 부분들 좀 있는데 우리 개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냥 얼핏 듣기에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하루 넣었다 뺐다 하나 한 달 넣나 아니 1년 넣나 어차피 연금리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게 연내 그냥 그 돈이 파킹되었어야지 그 이자를 준다는 거지. 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에 그 자유저축 예금이나 보통 예금에서 그만큼 이자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요 빈틈을 좀 찾아내보도록 요거 하겠습니다. 있잖아. 예. 저 클로징 한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합시다. 지금.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